자, 보세요. 요거를 플렉스 위에다가 우리가 한번 설계를 해볼 건데, 원래 기존이라면 디스플레이 블럭과 인라인 블럭으로 우리가 보통 작업을 했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녀석을 플렉스 위에 설계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가 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해볼게요. 네. 일단은 1차 메뉴를 마크업을 해야겠죠. 그렇죠? 1차 메뉴를 마크업을 해야 되니까 저는 내부에 메뉴 1이라 쓸게요. 그 다음에 UL, LI는 곱하기 한 3개 A, href 샵. 그 다음에 1차 메뉴 아이템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는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금방 할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노멀라이즈죠. 노멀라이즈는 반드시 해야죠. 바디, UL, LI 그 다음에 마진 0, 그 다음에 패딩 0, 그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 논 처리 해가지고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도 컬러를 이너릿해서 상속 받아주고 텍스트 데코레이션도 논 처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커스텀 작업 해줘야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저는 메뉴 1한테 색상을 한번 칠해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네들을 정렬할 때 우리가 메뉴 1한테 뭐 줬죠? 보더 칠하는 게 낫겠다. 메뉴 1한테 텍스트 온라인 줬던 거 기억나시죠? 텍스트 온라인 줘가지고 얘를 가운데로 보냈잖아요. 텍스트 온라인 센터에서 가운데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얘를 어떻게 할 거다? 플렉스 위에다가 설계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얘를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플렉스를 주게 되면 그러니까 이 반드시 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메뉴 1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게 되면 누가 플렉스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UL이 플렉스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UL은 원래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블럭이었잖아요. 블럭이기 때문에 너비가 어떻게 죠? 너비가 굉장히 컸어요. 근데 지금 칠해보면 어때요? 너비가 굉장히 작죠? 왜요? 지금 여러분들이 메뉴 1한테 플렉스를 줬기 때문에 UL이 플렉스 아이템이 됨으로 인해서 플렉스 아이템은 너비가 최소화된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플렉스를 줬을 때 뭐가 나냐면 수평 정렬이 가능하다. 어떻게? justify 컨텐츠 센터 주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보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는 메뉴 1한테 뭐 굳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근데 플렉스를 연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일단 UL이 있죠. 그러면 UL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얘한테 뭐 줬죠? 얘를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만들고 패딩 주고 뭐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얘한테 뭘 줄 거냐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거예요. 그러면 플렉스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왜요? 지금 UL이 품고 있는 누구? LI들이 A 아니에요. LI들이 플렉스 아이템이 된 지금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플렉스 아이템이 되면 기존에 원래 세로 LI 블럭이기 때문에 세로 배열이었는데 가로 배열이 된다는 거예요. 가로 배열.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마진탑 좀 줄게요. 마진탑을 한 50픽셀 정도. 그러면 여기다 이제 뭐가 가능하다? 패딩도 한 0픽셀 주고, 그 다음에 보더도 이제 뭐 10픽셀 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원래는 LI한테 뭐 줬죠? LI한테 이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 줬었단 말이에요. 안 줘도 돼요. 굳이 안 줘도 상관이 없다. 보더가 아니라 보더 레디우스죠. 이렇게 둥글게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메뉴 1에 UL, LI, A를 접근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색은 기본적으로 칠해줘야겠죠. 샵 AF 됐어요. 자, 우리가 얘를 그러면 패딩을 뭐 10픽셀 주고 싶은데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한테 뭐 줘야겠어요? 당연히 뭐 디스플레이 블럭 해도 되는데 얘조차도 저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메뉴가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이 뭘까요? 일단 폰트 웨이트 볼드도 한번 줘볼게요. 자,
지금 우리는 분명히 플렉스 위에다 설계했죠. 얘가 지금 이렇게만 보면 여러분들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저는 요 LI한테 이 LI한테 너비를 한번 줘볼게요. 200픽셀. 자,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디자인이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거까지 파악하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지금 레드 칠해보면 디자인이 깨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플렉스를 줬고 얘네들을 지금 가운데로 정렬하겠다 뭐 그런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렉스기 때문에 지금 A가 이렇게 나와요. 이 A 텍스트들이.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가운데로 정렬하고 싶다. 그러니까 수평 정렬하고 싶다. 그러면 뭐 주면 될까요? 지금 우리가 A한테 뭐 만들어놨어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러면 A는 지금 플렉스 컨테이너죠. 플렉스 컨테이너에서 지금 플렉스 컨테이너 수평 정렬하는 방법 뭐죠? 컨테이너 자체를 수평 정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식들을 수평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A가 품고 있는 게 메뉴 아이템 텍스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어떻게 justify 컨텐츠 센터 주게 되면 가운데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어요. 제가 LI한테 높이를 줘볼게요. 이번에는 자, 높이를 주게 되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그 부모가 높이가 생기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부모 높이를 얘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일단은 높이를 여러분들이 따라가려면 A가 뭐가 되면 될까요? 높이? 부모 높이 그대로 받아오는 게 뭐죠? 10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높이 100% 주게 되면 부모 높이를 그대로 받아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부모 높이를 받아오니까 또 문제가 뭐예요? 지금 이제 요거 색상 깨진 건 무시하세요. 지금 LI한테 높이 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A가 어쨌든 뭐예요? 디자인이 깨졌죠. 그러니까 텍스트가 위에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수직 정렬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줍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요거 지울게요. 필요 없어요. LI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까지 이해되고, 지금 얼라인 아이템즈 이렇게 된 거는 무시하세요. 패딩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패딩도 지울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보더도 지울게요.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지금 UL이 디스플레이 플렉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UL의 키를 한번 키워볼게요. 높이를 예를 들어서 150픽셀을 해보겠습니다. 자, 150픽셀 커졌죠? 그러니까 지금 A는 패딩을 주는 게 맞겠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높이를 예를 들어 한 100픽셀을 해볼게요. 100픽셀. 자, 100픽셀. 그 다음에 50픽셀 해볼까요? 자, 잠시만요. 높이는 패딩은 잠깐만요. 여기다가 패딩이 잠깐 제대로 안 들어갔네. 패딩. 그 다음에 보더를 10픽셀 솔리드 레드라고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네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메뉴 1한테 이렇게 주고, 색상도 여기다가 줘볼까요? 한번 이렇게. 아니다, 색상은 여기다 주는 게 낫겠다. 높이는 여기다가 자, 지금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건데, 높이도 이렇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보더는 일단 지울게요. 뭐 보더가 필요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플렉스 위에다가 지금 설계해놨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가 얘 높이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50픽셀. 자, 그 다음에 헤이슬 뭐 이렇게 했는데 100픽셀. 그러면 지금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얘가 A가 높이를 못 받아와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LI한테 그건 있어요. 지금 LI의 키는 여러분 어떨까요? 보더 칠해볼게요. LI의 키는 왜 LI가 이렇게 나오는지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들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부모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면 자식은 어떻게 된다 했죠? 부모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 했죠. 그죠? 그대로 받아오는데 얘는 이 녀석은 키가 크다 작다? 자, 얘한테 보더 칠해볼게요. 보더 2픽셀 솔리드 블루. 자, A는 키가 굉장히 작아요. 그쵸? 보이시나요? A는 그럼 키가 왜 작아요? 지금 UL이 플렉스가 되면서 LI는 지금 키가 크죠? 왜요? 부모 높이를 받아왔기 때문에 LI도 마찬가지로 100픽셀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LI한테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높이 100픽셀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근데 A한테 높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A를 플렉스 컨테이너로 바꿔줬지 얘한테 높이를 직접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A가 부모 높이를 받아오려면 굳이 LI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만 주면 되냐면 그래서 높이를 아까 100% 준 거예요. 이렇게만 주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만 줬을 때 저는 패딩을 굳이 10픽셀 줄 필요는 없어요. 0, 10픽셀만 줄게요. 위는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워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1차 메뉴를 이렇게 설계하니까 뭐가 좋다? 여러분들이 높이를 예를 들어 200픽셀로 고객에게 바꿔달래요. 이렇게 해도 얘가 변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변합니다. 구조가 50픽셀로 바꿔도 어때요? 변경이 안 돼요. 뭐 70픽, 80픽셀로 바꾼다 해도 메뉴는 그 자리 그대로라는 거죠. 원래라면 여러분들 이걸 블럭과 인라인 블럭으로 작업을 했으면 이걸 다 조정을 다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이렇게 뭐 블럭과 인라인 블럭 했을 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얘 같은 경우는 플렉스 위에다 설계를 했기 때문에 부모 높이가 바뀌어도 어떻다? 유연하게 이런 식으로 1차 메뉴가 1차 메뉴들이 이렇게 그 자리를 유지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코드가 짧아지는 건 아니에요. 코드가 뭐 엄청나게 짧아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알려드리려고 지금 여러분들이 저스파이 컨텐츠 센터,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이게 바로 뭐다?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용한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인 거죠. 그래서 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메뉴 만들 건데 요 구조를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높이는 뭐 크게 필요 없으니까 50픽셀로만 냅둘게요. 높이 지워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높이 지우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1차 메뉴를 완성해봤습니다. 됐습니다.